네,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 나눠볼 얘기는 지난주에 이게 결과 났죠. 4일 날이요. 4일이었어요. 다카 연방 항소법원 다카 재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네.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이게 이제 Deferred Action Child Arrival이라고 다카 그 약자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보통 서른미비 청년 추방 유예 유예.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서른미비자 합법화를 약속을 했는데 8년 내내 못했어요. 그렇죠. 의회 반대 때문에. 그래서 막판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해주자. 그래서 2007년 이전에 청소년 이전 시기에 미국에 온 부모님 손잡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국에 와서 서른미비자가 된, 네.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이제 알게 되고 막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모르지. 예, 신분 몰랐다가 왜냐면 대학교 갈 때 학비 보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을 좀 구제를 해주자라는 취지로 이 다카를 행정명령으로 이제 발효를 했죠. 이게 법이 아니에요. 행정명령이라. 행정명령이죠. 이렇게 그래서 네.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매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들고 그쵸. 일어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8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고 당시에 한인들도 9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근데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의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한인들도 아 그래요? 거의 한 5분의 4 정도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첫째는 이게 자기가 서른미비라는 신분을 밝히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신청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어서 밝히는 거 자체를 잘 밝히는 것 자체를 아. 두려움이 있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혹시라도 나중에 영주권 신청 기회가 생길 때 이 네. 혜택을 받은 것이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런 걱정 걱정을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다른 이유로 이제 뭐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실제로 근데 비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한인분들이. 그러네요. 근데 이제 보통은 한 60% 정도가 다 신청을 했어요. 80만 명이.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50만 명 정도가 신청할 수 있는데 80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한 거죠. 근데 한인들은 그 비율이 뭐 20 몇 % 정도로 굉장히 낮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 한인들이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조심스럽고 그렇지. 좀 그런 성격들이 많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 10,000명 정도면,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매년 2년마다 갱신을 해요. 갱신 2년마다. 네. 아, 그것도 그래서 진짜 귀찮은 일이다. 숫자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래도 출신 국가별로 보면 5번째예요. 아, 진짜요? 예. 그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중남미 국가고, 중남미고 아시안 출신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최고예요. 1등이고 1등이에요. 중국은요? 제일 안 해요? 많아요. 중국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망명 신청을 하잖아요. 아, 거기는 네, 중국 약간 사회주의 정부로부터, 국가니까 네. 그게 가능하구나.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다. 아, 네, 그런 식으로 서류를 꾸미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실제로 탄압을 안 받는데. 그렇죠. 거기는 예. 그리고 쿼터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영주권 받기가 어렵잖아요. 예. 아, 그런 방법들을 하는구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거의 한인들의 한 3배 정도가 지금 매년 영주권을 받고 있죠. 아하. 네. 근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의 숫자가 제일 많고, 그리고 뭐 한인 전체 인구 비례로 따져봐도 거의 뭐 50명 중에 1명. 이거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 옛날 그러네요. 학교 한 반에 1명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예. 그래서 그 굉장히 항상 이 이슈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아주 관심사가 되는 건데요.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아예 불법이다라고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불법이라고 없애보려고 했다가 네. 연방 대법원까지 갔죠. 그쵸.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희가 연방 대법원 앞까지 다 갔어요. 그 판결하는 날. 세상에. 그 다카 학생들 수백 명이랑 같이. 그리고 근데 이제 다행히 연방 대법원에서는 다카가 합법이다 불법이다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다카를 불법 조치한 트럼프의 결정은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아, 애매하게 내리네. 예. 그래서 여전히 다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된 아무도 거죠. 결론을 안 예. 내려주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이 텍사스 주에서 다카 때문에 텍사스 주가 피해를 입는다고 또 소송을 걸은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사실 어이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카 때문에 주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이 일인데. 아니죠. 예, 사실은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이들도 분명히 세금 보고를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카로 등록을 하면 세금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무조건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어느 부분이 피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다카 신분을 얻게 되면은 다른 서른 미비자들하고 달리 예. 예를 들어서 의료 보험이라든지 예. 아, 그런 게 나간다고. 그런 거를 이제 일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기여하는 부분,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제외시켜 놓고 이런 혜택을 서른 미비자가 받는 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이제 걸은 건데 예.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은 법원들도 굉장히 정파적이에요. 주별로 그렇죠. 예, 그리고 법원 판사들도 사실 투표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뭐 민주당 판사, 공화당 판사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하다못해 뉴욕시도 보로별로 그렇게 다른데. 그렇죠. 예. 그래서 텍사스주에서 저희들이 판결은 뻔했어요. 왜냐면 이제 당연히. 공화당 친공화당 판사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음.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예. 일말에. 신규 신청만 못하게 하고 그것도 아. 신청을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예. 신청서 처리만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규 신청서는 접수시킬 수 있어요. 접수는 되는데 근데 처리는 처리가 안 되는 프로세싱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로세싱을 이제 스탑시킨 거죠. 무슨 소용이야? 그 다음에 갱신은 계속 가능하게 했어요. 아, 원래 받은 사람. 예. 그거는 2007년 그럼 이전 예,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 2012년 법 제정되고 그 이후에 이후에 신청한 신청해서 사람들 이미 다카 신분을 얻은 사람들이 갱신.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갱신 건수까지 따지면 한인 숫자가 거의 4만 명 가까이 돼요. 같은 사람들이 계속 갱신을 하니까. 그리고 갱신은 그냥 놔둔 거예요 또. 그거는 그거는 그냥 해라. 해라고. 예, 하라.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항소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방 법무부하고 고맙게도 뉴저지주 검찰도 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라티노나 아시안 법률 단체들도 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민권센터랑 함께 활동하는 전국 한인 권익 단체, 그 미주 한인 봉사교육 단체 협의회에 다카 신분의 스태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다카 신분의 스태프들도 자진해서 참고인 피고인 자기가 자진해서 피고인이 되는 거죠. 텍사스 주정부가 소송을 건 거에 대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법원에서 발언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항소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항소를 한 거에 대해서 그 이제 또 그게 또 뉴올리언스 법원으로 간 거예요. 왜 다 이렇게 남부 지방? 예. 그럼 뉴올리언스 법원 또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곳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전국에서 한 저기 7,800명 모여가지고 뉴올리언스 법원 앞에도 가서 뉴올리언스까지 갔어요. 저도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시위하고 네. 그리고 법원을 아예 저희들이 들어가서 다 채웠어요. 오. 다카 학생 청년들이 다 들어가서 법원을 꽉 채웠어요. 그러려고 새벽 5시부터 가서 줄을 섰어요. 예. 세상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민자를 상징하는 나비를 접은 색종이로 접은 거를 다 들고. 법원에 다 이렇게 놔두고 나오는 이런 상징적인 행동도 그런 했고 것도. 그랬는데 그 뉴올리언스 법원에서 이제 그때 구두 심리를 들은 후에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판결이 지금 자칫 이게 혼돈이 오실 수 있어서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많이들 그 쉽게 표현해서 불법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그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 판결이 아니에요.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텍사스주 법원 하급 법원에서 내린 다카가 불법이라는 결정에 우리가 동의는 하되 다시 텍사스주 법원으로 이 케이스를 내려보내서 거기서 재심을 해라. 아, 그런 내용.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심 판결이에요. 그럼 왜 재심을 하도록 했냐?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꼼수를 썼어요. 저희들을 위해서. 네? 똑같은 내용인데
오바마 때 행정명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응. 바이든이 또 한 번 더 한 거예요. 어. 그 행정명령을 아 그래요? 한 번 더 발표했어요. 근데 한 지금 번 더. 재판은 오바마 정부 오바마 때 걸로 거니까.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설사 불법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살아 있는 거네. 바이든 거를 재심하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예. 오바마 정부 거는 불법이고 불법이지만 지금 바이든이 바이든 정부 거는 재심을 해라. 이러고 새로 발표를 아 했으니까 진짜. 그 규정에 대해서 재심을 해라라고 이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꼼수가 먹힌 거예요. 그러네. 근데 실제로 그 보수적인 법원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게 합법이다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고 우리가 최선으로 바라는 것은 이 재심 명령이에요. 그러면 또 반년 지나가거든요. 우선 시간을 네, 끌 수 시간을 있구나. 벌자.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고 그 신규 신청서도 처리는 안 되지만 일단 접수시켜 놓을 수 있고 해놓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연방의회에서 전체 서류미비자 합법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최소한 이거 드리머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쵸. 이 청년들을 네, 맞아요. 꿈을 네. 꾸는 청년들이라고. 음. 요 청년들만이라도 음. 이제 합법 신분을 얻게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요 청년들만이라도 합법 신분을 얻게 법이 제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제 시간을 벌자라는 그렇게. 게 그때 변론팀의 전략이었어요. 아. 그리고 그거는 된 거예요. 그건 된 그러네요. 거. 예, 시간은 그래서 벌었네. 저희들이 이제 성명을 발표할 때 일단은 환영한다. 왜냐 바뀐 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무슨 갱신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건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 건 안 나온 거지. 예, 그래서 이제 텍사스로 또 가야죠. 지금 정말 준비하고 또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예. 근데 이거는 결국은 내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회기는 거의 마무리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원이 보통 지난번 뉴올리언스 법원도 그렇고 거의 반년 걸려요. 그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 그러니까 그 반년 동안 또 열심히 싸우고 네. 그리고 이제 의회에 지금 이제 그 영주권 주는 법안이 상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관건은 이번 중간 선거죠. 제 말이 거긴 거죠. 중간선거 때 이제 상하 모두가 다 그래서 다 좀 공화 우위로 간다. 서류미비자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이제 다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더 힘들어지는데 글쎄 말이에요. 참 그런 뭐. 부분들이. 근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꺼질 듯한데 안 꺼지고, 네, 촛불같이, 예, 그렇게 와요. 그래도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하긴 해요. 지금 저희 단체 같은 경우도 주력이 이 다카 청년들이에요. 활동하는데 주력이. 그러시구나.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잘 알고 영어도 잘하고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서류미비자인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활동에 굉장히 주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진짜. 이 다카가 미국 사회에 이미 세금이나 음, 뭐 여러 가지 이 우리가 흔히 필수 업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의료 업종, 먹거리 업종, 네, 교육 네. 이런 데서 엄청나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분이 합법화되는 거는 미국에 100%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그 1세 이민자들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 거의 1.5세들이니까 그럼요. 미국 사회에 이미 녹아 들어가 있는 친구들인데 이런 신분적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잘 계속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세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 다카 청년들도 참 고맙게도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 모든 1,100만 모든 서류미비자들이 합법화되기를 바란다고 계속 외쳐주고 있고 왜냐면 자기 부모들도 있잖아요. 그렇긴 그러니까, 하네요. 예, 또 부모님들도 그런 서류 서류미비자니까. 미비자들까지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서류미비자에 합법한데 합법화 그때까지 싸우실 예. 거예요? 벌써 30년 쌓았는데 그게 100년, 200년이 되더라도 될 때까지 해보겠다. 예. 그래야죠.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세요. 아이들이 저는 예전에 이민자교회 목사님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번쩍번쩍 깬다. 두려움에.
라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정부가 해줘야 될 것, 그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발 뻗고는 자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래도 조금 약간은 희망적인 반가운 그런 재판 결과 소식을 갖고 오셨고 민권센터의 김갑순 국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